없는 사실로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박 교수님, 국민 반응은 양분돼 있지 않을까요, 또? 네, 사실은 작년 요맘때 벌써 1년 전입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쪽은 죽는다. 네.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고, 예.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거론되던 처가 리스크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런 사건들은 네. 당연한 듯이 유야무야 돼 버렸습니다. 장모도 다 풀려나고요. 반면에 대선에서 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앞으로도 여러 번 들락거려야 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수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5년 뒤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역사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 누구도 예상치 못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정치권은 각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제가 더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라고 봐요. 이제는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생긴 마당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에 소위 군부에서 수많은 대통령이 나왔을 때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이제 검찰이 그런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치권의 모든 문제도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검찰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또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수사의 결과로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검찰의 편향 수사라고 비판했는데 거꾸로 지금에 와가지고 또 편향 수사라고 하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는 그런 혁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단단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섰지만 고민이 깊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시점에서 검찰의 조사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6시까지는 나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검찰이 문건을 내밀자 상당히 당황해했다.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했죠. 자, 박 교수님, 이것도 약간 좀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게 된 게 두 가지 결정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에 논두렁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팔짱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의 팔짱.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검찰 개혁이 지난 5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개혁이 옳았냐 틀렸느냐는 국민의 판단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검찰의 어떤 악습, 검언 유착의 악습이 그대로 단면으로 또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목이에요. 태도가 바뀌었다. 당혹스러웠다. 이거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찰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검언 유착에 의해서 보도되고 방송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악의적인 보도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도대체 바뀐 게 뭐냐? 그 전에 소위 권력이 원하는 그런 수사의 방향과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중계 플레이 했던 것과 지금과 도대체 바뀐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여권과 유착해서 소위 그 당시 야권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맞는 비판을 했는데 지금 여권은 그 당시 자기들이 했던 비판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도가 검찰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예상까지 했듯이 기소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하지만 과연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역풍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야당 당수에 대해서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기본 원칙이라는 예.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결국은 판결을 통해서 검찰도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행태를 본다면 검찰이 약간의 무리수를 두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100%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일종의 공작, 거짓된 사실로 자신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을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 좀 다퉈야 할 부분 대목들이라고 보고, 또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랬고 적폐청산을 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여론 재판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네. 나중에는 상당수 혐의를 받았던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정권을 향한 어떤 꼭두각시나 해바라기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서 결국은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도록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예. 이재명 당대표가 좀 본인 스스로는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청산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얼마나 거셀까 이런 부분도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본 바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업보라고 보는 것도 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